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8일 오후 5시입니다. 오늘 정오 직후에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전격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제안한 수정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도 환영한다 해서 다시 협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벌써 불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불발이냐? 이게 이 커뮤니케이션의 조금 장애가 있는지 어쨌든 확실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가 수정 제안한 것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적 수용한 내용 설명은 없어요. 내용 설명은 없는데 이쪽 안철수 캠프의 주장은 이겁니다. 여론조사에서 무선 90%, 유선 10%를 국민의힘이 고집을 해왔는데 그건 이미 안 하는 걸로 오세훈 후보가 일종의 양보를 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적합도 조사와 경쟁력 조사를 각각 따로 하는 거예요. 한 여론조사는 적합도 조사를 하고 다른 여론조사는 경쟁력 조사를 하는 분리하는 데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양보를 했다. 이렇게 해서 10% 유선 전화는 반영하지 않고 그러니까 100% 무선 전화로 하고 다만 오세훈 씨 쪽에서 원하는 분리 방식 즉 1 여론조사기관은 적합도 조사를 하고 2 여론조사기관은 경쟁력 조사를 해서 합산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민의힘 당에서 김종인 씨겠죠. 당에서 자꾸 안 된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씨가 당초에 오세훈 씨가 제안했던 거 그거 전적으로 받는다. 따라서 국민의힘도 이것을 추인해 주기 바란다라는 성명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시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또 이 10% 유선 10%를 국민의힘이 양보하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지금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국민의힘이 집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유선 전화를 걸면은 고령층이 많이 받습니다. 이 고령층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겹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선 전화 10%를 반영하면은 안철수 후보 측은 불리해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가 중요합니다. 칸타코리아가 조선일보 TV조선 의뢰로 지난 13일에 서울에서 18세 이상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 경쟁력에서 모두 다 안철수 대표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적합도를 물으니까 36.8%가 오세훈 후보를 선택했고 31.3%는 안철수 후보를 선택을 했어요. 꽤 차이로 오세훈 씨가 유리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는 유선 전화가 15%였어요. 그리고 무선 전화는 85%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조사가 나왔어요. 넥스트 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 13일 서울 시민 남녀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야권 단일화 후보 적합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36.1, 오세훈 후보가 32.3으로 여기서는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거예요. 경쟁력을 조사를 했더니 안철수 후보가 38.2, 오세훈 후보가 33.5다. 그럼 이 조선일보 조사와 SBS 조사가 반대로 나왔는데 왜 그러느냐 하니까
SBS 조사에서는 무선 전화로 100%를 했다는 겁니다. 100% 무선 전화를 해보니까 이 이른바 중도층, 이른바 진보층, 젊은 층에 인기가 있는 안철수 씨가 유리해지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선 10%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양쪽으로서는 상당히 그 목을 맬 만한 그런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당신들은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오세훈 씨를 후보로 결정하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는 무선 전화 방식,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100%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힘당에서 했던 식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니까 상당히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호소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5년간 한 걸 보면은 유선전화 20%를 반영한 적도 있었다. 이게 이번은 그렇지만은 이번은 무선전화 100%를 했지만은 과거에는 유선전화를 반영한 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논리는 국민의당이 꽤 유리한 논리입니다. 아니 국힘당에서 했던 식으로 하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론조사를 언제 하느냐. 국힘당에서는 여론조사를 시기를 늦추면은 오세훈이 유리해진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이게 합의가 안 되면은 내일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되니까 따로따로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로따로 등록을 한 다음에는 협상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를 국힘당이 고집하느냐 아니면 놓느냐의 차이로서 이번 이 단일화의 성공 여부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이 후보 간의 담판이 가능하냐. 후보 간의 담판이 가능하냐인데 안철수 씨는 국민의당 대표니까 그건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오세훈 씨는 김종인 씨의 어떤 재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구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니까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김종인 눈치를 본다고 계속 이 안철수 쪽에서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김종인 씨가 계속 최근에 와가지고 안철수를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신 이상자의 비유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설사 단일화가 되더라도 감정의 앙금이 생겨가지고 단일화 이후에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을 전폭적으로 밀 수 있느냐. 단일화 효과가 줄어든 건 아니냐 하는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여러 문제에서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 김종인입니다. 김종인이가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통 크게 단일화 취지를 살리는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은 아마 이게 3자 출마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압력이 김종인, 국민의힘, 그리고 또한 안철수, 국민의당에 가해져서 당신들 약속 지켜라. 19일까지 단일화 등록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토론하지 않았느냐. 토론 다 해놓고 와가지고 이제 와서 이런 소리 하면 되느냐 해가지고 막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시간을 너무 일의 순서를 거꾸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김종인 씨가 책임져야 됩니다. 김종인 씨는 단일화를 위한 룰을 만들자는 안철수 씨의 거듭된 요구를 다 거부를 해왔습니다. 마지막에 하면 된다. 그럼 마지막에 하니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김종인이 결국 트로이 목마고
좌파 프락치고 정권 교체의 가장 큰 걸림돌이냐 아니냐 이번에 판가름 날 겁니다. 감사합니다.